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과학 첫 번째 단원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과서를 받아보셨겠지만, 이 교과서가 건강한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 편리한 생활, 그리고 문화 생활, 이렇게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건강한 생활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원인 건강에 대한 건데, 건강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그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다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관련 단어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같이 보기로 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4페이지 교과서 다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요 녀석 때문에는 아니고 요 녀석이 이제 뭐냐면 메르스 바이러스예요. 메르스 바이러스.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 모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더 안쪽에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메르스는 이제 그 뭐 메르스, 뭐 낙타, 그죠? 예, 낙타에 의해서 생긴 그 바이러스성 질병이지만, 코로나는 이제 박쥐죠. 그래서 이제 박쥐에 의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이러스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요게 이제 병이거든요. 병.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잘 보시면 질병의 원인과 진단, 예방 접종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 위생, 진단 등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조사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질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질병의 치료나 위생, 진단 등과 관련된 과학 원리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자, 질병은 그냥 말 그대로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이제 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거고, 요 질병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감염이죠. 감염.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고요. 비감염성은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감염되는 건 아닌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생활 습관에서 이제 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성 질병은 여기 보시면 병원체가 있어요. 병원체가 있고, 이 병원체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병원체 중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류가 많이 박멸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균은 대부분 이제 인류가 찾아냈고 항생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코로나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의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되게 어렵게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일단 고혈압이 먼저 나와요. 고혈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고혈압은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자, 수축하고 이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이제 수축을 할 때 이제 그 혈액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밀어낼 때의 압력을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이완은 다시 이제 수축을 했다가 늘어나요. 이렇게 쭉 늘어날 때 그때 또 압력이 좀 차이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작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압력을 얘기하는 건데, 정상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은 12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이에요. 근데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당연히 높은 거죠. 혈압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고혈압이 높은 수치에 따라서 1기 고혈압과 2기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당뇨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혈당 수치예요. 그러니까 혈압은 이제 혈관의 압력,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당뇨는 이제 소변의 당 성분,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성분이 얼마큼 있느냐에 대한 건데,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당뇨, 그러니까 포도당 성분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당 성분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126mg/dL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 그러니까 밥을 먹고 최소 6시간 이후에 재는 혈당을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 100 미만이 돼야 되고, 밥 먹은 다음에는 140 정도, 그러니까 흡수를 했기 때문에 좀 높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혈당이 높은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 수치가 높으면, 그러니까 여기 공복시는 126 이상, 그리고 식후 밥 먹은 다음에는 뭐 200 이상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당뇨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약을 먹어요. 그래서 먹어서 이제 낮출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 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부족하게 되거나 했을 때 당뇨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인슐린을 복용을 하거나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선생님 왜 위험한가요? 당뇨병은 왜 위험한가요? 당연히 수치가 높은 경우에 이제 뭐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혈압이 너무 높게 되면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지나가는데 너무 혈압이 높다 보니까 뭐 뇌라든가 아니면 심장에서 혈관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혈관 파열에 의해서 뭐 뇌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왜 위험하냐면 사실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포도당은 그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자, 에너지원인데, 이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높게 되면 이게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당이 적당히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제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 옛날 기차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석탄 같은 거 떼가지고 가는 기차 있죠? 근데 그 기차에서 적당히 이렇게 그 석탄을 떼야지만 이렇게 기차가 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있지만 나중에는 더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에너지를 또 어딘가에서 또 공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석탄 어딘가에 또 싣고 와야 되는 건데, 포도당을 막 써버리니까 또 이제 배고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인슐린하고, 그죠? 여기 인슐린 있죠? 인슐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걸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게 조절되는데, 이 조절을 못하는 것이 이제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이 높은 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질병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감염성 질병하고 그 다음에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질병을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지금 병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떤 질병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익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병 어떻게 진단하는가? 뭐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이제 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먼저 물어봅니다. 예, 물어봐요. 네, 물어보죠. 예,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문진이에요. 문진. 예, 문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이제 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기 혼자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보호자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문진이고요. 그 다음에 촉진은 뭐냐면, 촉진은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이제 만지는 겁니다. 뭐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리에 뭐 이렇게 무릎이 아픈데 그 무릎 부위를 만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릎이 이제 만졌을 때 뭐 이렇게 만져도 아프지 않은 부위가 있고, 만졌을 때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촉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진단 방법과 생화학적 진단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구를 동원해서 하는 건데, 물리적 진단 방법은 이제 기기를 동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진기, 그 다음에 내시경이라든가 혈압계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진단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적 진단은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표적인 검사가 뭐가 있냐면 혈액 검사가 있어요. 혈액 검사. 여기 뒷부분 넘겨 보시면 혈액 검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혈액을 이제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 좀 이렇게 해봤을 겁니다. 혈액에 대한 공부도 해봤을 텐데, 이 혈액에 대한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어떤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화학적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저희들은 의사도 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병 진단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님 물어보면, 지금 나를 문진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사님 여기 누워보세요 하면서 뭐 배를 만지거나, 아니면 물을 만지거나 하면, 나를 지금 이렇게 촉진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아픈 곳을 찾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무슨 검사 이렇게 이제 요청하잖아요. 뭐 엑스레이 좀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물리적인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피검사 같은 것들도 의뢰를 하게 되면 생화학적 진단을 한다라는 거는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하는구나라는 걸 알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은 진단하는 건데 좀 생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혈압계가 일단 나와요. 혈압계. 뭐 청진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청진기는 그냥 이렇게 소리 듣는 거죠. 심장 박동 소리나 호흡 소리 같은 거. 뭐 선생님 예전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청진기로 이 장 소리도 듣더라고요. 장 내 속에서 이제 음식물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이제 있나 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 움직이는 소리가 있고 좀 약간 아픈 사람들이 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진기로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압계가 있는데 아까 이제 고혈압, 저혈압 여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은 여기 잘 보시면 혈압계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기회 될 때마다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혈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 않는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혈압이 정상인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혈압은 이제